드디어 어법 개념 마지막 파트인 분사와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와 분사 구문을 왜 마지막에 가르치느냐? 앞의 내용들을 알아야 훨씬 편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에 배우지만 같이 가르치기에는 정말 꺼려지는 그런 어법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이름이 너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분사와 분사 구문, 누가 봐도 분사를 배우고 그걸 활용한 구문 혹은 이제 그게 들어간 구문을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전혀 아닙니다. 둘이 살짝 다른 수준이 아니고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자, 먼저 분사부터. 분사는 쉽게 그냥 형용사입니다. 1강 때 저희가 형용사 명사들을 다 배우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 다 배운 셈이죠. 무슨 역할? 명사 수식하죠. 명사가 누구? 주목보가 되겠다. 그러니까 명사가 있으면 그 앞뒤에서 분사가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다. 근데 그게 ing 아니면 pp로 쓰인다. 이게 끝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look at 무엇을 보다 라는 뜻인데 at의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거 누구죠? 윈도우 창문이죠. 그 창문이 깨져 있지. 그럼 더 broken이라고 하는 말이 창문을 꾸며줘요. 창문은 명사고 걔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가 되는 것이겠고요. 근데 생긴 게 pp죠. 이게 이제 분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자, 여기서 분사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저희가 다 배운 다음에 어차피 같이 해볼 거니까 벌써부터 걱정하실 건 없고요. 이미 형용사라고 배웠으니까 사실 해석은 이미 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두 번째, ing랑 pp 중에서 뭐가 맞는지를 풀 수 있느냐이죠. 사실 이게 분사의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분사에서 ing와 pp를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사실 정석적인 표현으로는 ing와 pp라는 말보다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게 구별하는 기준이 시제가 아니라 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ing 그리고 pp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ing와 pp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당연히 태입니다. 수동태와 능동태가 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동태는 느낌이나 감각이 아니고 더군다나 한국인은 수동태에 대한 감각이 미국인과 같을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색다른 접근으로 분사를 잘못 푸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동이면 pp고 능동이면 ing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걸 감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그냥 뭔가 수동적인 건 pp를 쓰게 되고 뭔가 능동적인 건 ing를 쓰면 될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애매하게 느껴지는 표현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수동태 공부할 때도 뭔가 억울하고 내 의지가 아니고 생물이 아니고 이런 거 다 추상적이고 틀린 개념이라고 했었습니다. 가령 이런 문제는 쉽게 풀겠죠. 누가 봐도 창문이 부서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뉴스는 사실 의지를 가진 생명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체성도 떨어지고요. 수동적이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럼 서프라이즈들을 찍게 되는데 정답은 서프라이징이 된다는 거죠. 자, 필요라는 단어는 어때요? 이게 누구 입장에서 수동인지가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당연히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실제 어법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편안하게 넘길 수 없는 보기가 돼버립니다. 자, 두 번째, 애당초 수동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에게 배운 바에 따르면 목적어가 주어로 이동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어로 빠져버렸다. 네, 이걸 활용해서 분사를 풀기도 합니다. 분사 뒤를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 그럼 목적어가 이동한 거니까 수동태 아니야? 그럼 pp 써야겠네?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가 주어로 안 가고 동사 뒤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능동태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얘도 기본적으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풀면 위험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브로큰이 윈도우를 즉 창문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yesterday를 지울 수 있으니까 브로큰의 목적어가 없죠? 그럼 수동태가 되겠죠. 네, 이 문제 실제로 정답도 브로큰이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전한 방법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문장은 어떻습니까? near the river 전치사구죠? 삭제합니다. 그럼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사라지는 건 아까 했던 것처럼 수동태밖에 없으니까 아까와 원리가 똑같죠? 그럼 정답은 swarm이네 라고 찍고 싶겠지만 실제 정답은 swimming이 됩니다.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얘는 잭이라는 친구는 고민할 게 사실 없잖아요. 나는 잭하다 이런 동사가 세상에 어딨어. 잭스럽다 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볼 것도 없이 명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당연히 명사잖아요. 저런 거는 아예 고유명사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하나만 있는 거. 자, 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가 있는 거면 뭐다? 앞으로 이동을 안 했다. 즉 목적어가 앞으로 이동하는 수동태로 쓰이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 뭐다? 목적어가 잘 있으니까 능동태란 소리고요. 그러니까 ing를 쓰면 될 것 같다 소리지. 아까 원리대로 따지자면. 근데 정답이 뭐가 돼야 돼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라서 당연히 콜링일 것 같은데 이건 또 cold가 정답이에요. 자, 대체 왜 이러냐? 왜 이 방식이 통했다 안 통했다 하냐면 스위밍의 원형이 swim이잖아요. 수영하다. 이게 3형식이 아니라 1형식이에요. 목적어가 사라진 게 아니고 원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스웜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요. 3형식부터 있다고 했었죠. 목적어가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가 되는데 맞죠? 자 그럼 swarm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아예 안 쓰이냐? 그렇지는 않죠. 현재 완료 쓸 수 있잖아요. have swarm 이러면 되잖아. 그치? 지금 3시간째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 밑에는 그러면 왜 cold가 정답이 되었냐? 이거 콜링 되면 뜻이 뭐가 돼요? 사내가 능동태로서 쓰이게 되죠. ing면 제가 능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뭔 뜻이 되냐면 습관처럼 잭을 불러대고 다니는 사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말이 아주 안 되지는 않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이 문장이 이상하지 않으려면 엄청나게 특수한 문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잭이라고 불리우는 사내를 알고 있다. 이게 맞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건 언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인 맥락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몇 형식이었냐면 5형식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남자를 잭이라고 부른 거죠. 그럼 잭은 뭐야? 왜 남아있죠? 5형식이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가고 목적격 보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뭐가 남아있는 건 맞지만 그게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격 보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결국 목적어는 없는 거잖아. 그럼 무슨 태다? 수동태가 되겠다. 그래서 PP가 정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동태 목적어 주어 이동을 이용한 방법이 왜 한계가 있냐? 뭐가 이 방법의 문제냐면 바로 3형식일 때만 통한다 이 말이죠. 근데 동사 개수 중에서 3형식 동사가 원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이 안전한 방법처럼 보일 뿐입니다. 3형식이 아닌 1, 2, 4, 5형식이 나오는 순간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별해야 하느냐? 너는 뭐 얼마나 대단한 방법을 가지고 있길래 다 안 된다고 하냐? 자 콩스라이팅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분사에 ing를 써야 할지 pp를 써야 할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분사는 뭐냐? 형용사다. 그래서 분사를 풀 때는 당연히 앞에 명사와의 관계를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앞에서 보고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반드시 동사 원형의 뜻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영어 동사는 동사 원형이라고 아예 고정된 뜻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 그 동사의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뜻이 되게 애매합니다. 가령 surprise를 한번 볼까요? 놀람이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동사로 바꾸게 되면 뭐가 나올 것 같죠? 한국어로는 놀라다와 놀래키다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무슨 감이 오죠? 왠지 놀래키다는 동사 원형 뜻이 아닌 것 같죠? 뭔가 도덕적인 자격상 동사 원형에서 탈락할 것 같아요. 근데 놀라다가 아니라 놀래키다가 동사 원형입니다. hurt를 한번 볼까요? 아마 한국어로는 상처받다와 상처 주다라는 뜻이 둘 다 있을 텐데 상처 주다가 무조건 동사 원형의 뜻이 됩니다.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나에게서 남으로 이런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다시 나에게서 남으로다. 자 하나 더 한번 확인해 볼까요? embarrass는 당황하다가 아니라 당황스럽게 만들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break는 뭐가 되겠어요? 부서지다가 아니라 부수다가 동사 원형의 뜻이 되겠죠? 자 동사 원형의 뜻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걸 기준으로 지금 꾸며주고 있는 명사와의 관계를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거는 한국인에게는 감각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확실한 주어와 목적어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분사를 보다 완벽하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사로 쓰이고 있는 동사와 엄밀히 말하면 동사 원형 뜻과 그리고 앞에서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와의 관계가 주어라면 주어니까 동사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보고 능동이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목적어 관계라면 목적어 주제에 앞으로 이동한 게 되죠. 그럼 수동태니까 pp를 쓰자 이 말입니다. 자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이 문장 볼게요. yesterday가 부사니까 사라질 거고요. broken이 아마 앞에 있는 window를 꾸며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사 원형 뜻이 뭐다? 절대로 부서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다. 그럼 제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부수다라는 동사 원형 뜻으로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누구한테? 얘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한테. 자 그게 누구야? 윈도우잖아요. 자 그럼 그걸 토대로 주어와 목적어로 넣어보는 거예요. 주어니까 은느니까가 붙겠죠. 창문이 부수다. 그리고 목적어를 넣어보게 되면 창문을 부수다. 분명히 두 문장 중에 하나는 지금 공포영화죠? 창문 괴물의 저주. 창문을 부수는 게 맞겠죠. 뭐가 어울려요? 목적어가 어울리죠? 그럼 뭐가 되겠다? 네, pp인 broken을 쓰게 된다. 참 쉽죠? 자 아까 안 풀리던 거 한번 해볼게요. 자 near the river 전치사 보니까 지우고요. swimming이나 swam이 더 boys를 꾸며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본다고? 주어와 목적어에 넣어본다고요. 소년이 수영하고 있다. 소년을 수영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는 제목 짓기 실패한 독립영화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은데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콜링이나 콜드가 분사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가해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잭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 문장은 뭐다? 논리적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틀린 문장이다. 물론 대부분의 언어가 다 그렇지만 영어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잭을 꾸며주면 잭이 이 문장의 명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목적어나 보어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근데 앞에 누가 있어요? 웬 뜬금없이 가이가 있잖아. 근데 얘도 분명히 명사란 말이지. 그럼 명사가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는 거야. 누구 뒤에? 분명히 이 문장에서 누군가를 알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삼형식의 동사인 know라는 동사 뒤에, 그러니까 이 know라는 동사가 삼형식인데 그 뒤에 지금 명사가 2개 나와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틀리죠. 하나만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다? calling부터 제까지가 다 가이를 꾸며주는 분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 즉 가이가 여기서 명사야. 걔를 주어 목적어에 넣어봐야겠죠. 어떤 사람이 잭을 부르다, 혹은 어떤 사람을 잭이라고 부르다. 뭐가 맞아요? 그 사람을 잭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원래 문장의 의도가, 그러니까 목적어가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col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동사 원형의 뜻을 잘 쓰시고 주어 목적어 둘 중에 어울리는 걸 잘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물론 주의할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보다는 한국어의 특수성 때문인데, 자 보세요. 자, 이 문장 읽어보면 어떻죠? 맨 뒤에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같아. 그쵸? 자, 그럼 needed나 needing이 앞에 물과 영양소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분사가 될 것 같네요. 자, 바로 해보면 되겠죠? 자, 뭐로? 일단 주어로 물과 영양소가 필요해. 이상 없네. 괜찮네. 왜 주의해야 할 부분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문제 정답이 물과 영양소가 필요해 라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needed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한국어의 특수성 때문인데, 여러분 need라는 동사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한국어로는 분명히 목적어인데도 주어 같은 조사가 붙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필요해. 이런 말 쓰잖아요, 저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분명히 너의 가가 붙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어가 맞아요? 원래 문장의 의미가 뭐야? 나는 너가 필요해잖아. 그러니까 말은 너가인데 여기서 너가가 사실 목적어예요, 의미상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분사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주어랑 목적어에 넣어보기로 했잖아요. 그건 그대로 하시고요. 조사로 그대로 넣어보시는데 뭐만 추가하면 되냐면 주어로 넣어볼 때는요, 가상의 목적어를 만들어 보시고요. 거꾸로 목적어로 넣어볼 때는 가상의 주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물과 영양소를 주어처럼 받아보고 싶어서 물과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때 그것만 하지 말고 주어로 넣어봤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상의 목적어도 한번 넣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물과 영양소라는 주어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물과 영양소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틀린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물과 영양소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하니까 틀린 게 확 티가 나죠. 자, 거꾸로 물과 영양소를 목적으로 한번 받아볼 거예요. 그럼 뭐 해본다? 가상의 주어를 꼭 만들어 봐야 된다. 어떻게? 무엇인가가 이렇게. 아마 여기서는 나무 같은 식물들이겠죠. 나무가 무엇인가가 물과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 이게 맞죠? 그래서 물과 영양소는 뭐다? 둘 다 해보니까 을을이 어울리는 목적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PP로. 자,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사역동사 기억나시죠? have, make, let이 있었어요. 자,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배우지 말고 나중에 분사할 때 하자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보는 방식이 분사에서 ing와 pp를 보는 방식과 아예 동일합니다. 동사 원형이나 pp를 쓰는 거니까 분사로 따지면 능동일 경우에 동사 원형을 쓰고 수동일 경우에 pp를 쓰면 될 것 같죠? 자, 그럼 누구랑? 강아지랑의 관계를 한번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부분이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격 보어가 꾸며주는 명사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목적어지. 자, 그럼 바로 풀리죠? 강아지를 혹은 강아지 가라고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아지를 가지고 놀다. 이거는 폭력입니다. 놀아주는 건 플레이가 아니라 플레이 위드라고 쓰게 됩니다. 자, 다음 강아지가 놀다. 이게 맞죠? 왜 동사원형 쓰는지가 바로 이해되죠. 주어인 은는이가가 어울려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때 안 가르친 거예요. 분사를 배우고 보면 바로 보이게 된다. 굳이 그때 어렵게 배울 필요가 없다. 자, 다음으로 지각동사. 동사원형과 ing 중에서 뭘 해야 하냐? 이건 안 묻는다고 그랬었습니다. 동사원형 혹은 ing냐 아니면 pp냐 이것만 묻는 다고 했었어. 자, 딱 봐도 능동이면 앞에 거 2개 쓰겠죠. 수동이면 pp 쓰겠죠. 자, 콩이 제인이 그녀의 조카를 아는 걸 본 거야. 제인이 아는 거잖아. 이게 진짜 쉽게 풀리죠? 자, 다음 그의 이름이 명사입니다. 자, 그의 이름이 누군가를 부른다.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틀린 문장이고요.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맞죠? 목적어. 그러니까 pp가 정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목적격 보호의 mend는 동사 원형이 당연히 고치다 라는 뜻입니다. 고쳐지다가 아니죠. 그게 목적어
목적어인 신발을 꾸며주게 되죠. 자, 그리고 넣어보면 끝나요. 그래서 그의 신발이 주어랑 목적어로 가보는 거죠. 누군가가 신발을 고치는 게 맞죠. 그럼 뭐가 된다? 목적어가 어울린다. 그래서 PP가 정답이 된다. 자, 분사 끝입니다. 자, 이제 분사 구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앞에서 분사랑 분사 구문을 대체 왜 같이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했었잖아요. 듣다 보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분사 구문이 대체 뭐냐면 문장을 두 개 쓰고 싶으면 저희 어떻게 쓰게 되죠? 접속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저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문장의 동사는 무조건 하나여야만 한다. 자, 이때 이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과 안 들어간 원래 문장, 어려운 말로는 본 문장과 주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분사 구문이 뭐냐면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있죠. 이 친구를 이렇게 좁히는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 배운 분사는 뭐였어요? 분사는 형용사잖아. 아니, 문장을 짧게 줄이는 거랑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만 보면 마치 둘이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배울 때 좀 조심해야 합니다. 아예 적용 범위 자체가 너무 다르죠. 명사 하나만 꾸며줄 수 있는 분사와 문장의 길이 자체가 줄어드는 거랑은 아예 다른 어법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문장의 길이를 줄이고 싶은 거야.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누가 눈에 들어와요? 접속사가 눈에 들어오게 되죠. 일단 접속사를 뺍니다. 자, 2번 그 다음에 주어 차례죠. 주어가 다른 문장에 있는 주어랑 같다? 그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다시 삭제합니다. 자, 말 그대로 숙청하는 어법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누구 차례? 이제 동사를 처리할 차례죠. 이 동사만 잘 신경 쓰면 분사 구문은 바로 끝납니다. 자, 기준을 분사처럼 능동태와 수동태로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분사 구문 틀리는 이유 1위가 바로 그겁니다. 분사 구문의 동사 처리 기준은 무조건 시제입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 계속했던 비교가 뭐예요? 이 두 문장끼리 비교하지 않았나요? 두 문장의 태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건 시제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다? 이미 배웠던 거다. 제 앞 수업을 잘 듣고 오셨으면 이 시제 부분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에 동명사랑 투부정사 배웠을 때 기억나시죠? 동명사의 경우 시제가 똑같으면 뭘 썼었어요? ing 그대로 썼죠? 시제가 다르면 having 플러스 pp를 썼죠?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보다와 달아나다가 둘 다 과거잖아요. 그럼 뭘 붙이게 돼요? ing 붙이면 되는 거죠? seeing me. 자,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바꿀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분사 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바꿀 줄 알면 드디어 매우 자연스러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문장 자체에는 해석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겼잖아요. 동명사도 아니니까. 나를 보는 것은 그는 달아났다. 이런 좀 이상하죠? 자, 좀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분사 구문 해석이 쉬워질 때까지는 습관적으로라도 원래 문장이 뭐였을지 고민해보고 떠올리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자, 원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나를 봤을 때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접속사는 when일 것 같아. 근데 ing? 이건 시제가 같다는 뜻이죠. when이면 시제가 뭐인 거야? 과거야. 그러니까 so 쓰시고요. 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같으니까 뺐겠죠. 그럼 뭐야? When he saw me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머릿속에 보여야 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도 하나만 주의합시다. 수동태가 쓰일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인 원리는 물론 똑같습니다. 시제가 같으면 ing를 쓰시고요. 시제가 다르면 having 플러스 pp를 쓰게 된다. 근데 be 플러스 pp에다가 ing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being pp잖아요. 근데 이 being이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pp만 남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분사와 헷갈리게 되는 거죠. 분사는 뭐다? ing나 pp로 근처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다. 분사 구문 뭘 꾸며주고 있는 게 아니라 접속사가 들어가 있던 문장 하나의 길이를 줄이는 것이다. 근데 그때 수동태가 쓰일 때 being이 생략되면서 pp만 남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시제가 다를 경우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지금 이 더하기를 한번 잘 보시면 시제가 다르고 수동태가 쓰일 경우에 이렇게 having been pp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얘도 having been이 통째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pp만 남게 되겠죠? 자, 이 정도면 분사 구문도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 요소만 더 살펴보고 이제 어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접속사를 생략을 안 시키는 분사 구문이 있다. 실제로 많은 지문들이 이렇게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를 생략시키지 않고 살려두게 됩니다. 자, 왜 안 하냐? 접속사의 뜻이 좀 강한 경우는 생략하면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 문장의 의도가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가 만약에 런던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었으면 얼도가 되겠죠? 런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남자란 친구가 됐다.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다. 런던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읽는 이가 헷갈리지 않게끔 글쓴이들이 접속사를 오히려 남겨두게 되는 겁니다. 뜻의 유지를 위해서.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뜻에서는 거의 어지간하면 무조건 이 형태를 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 시간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 퀴즈 어렵습니다. 일시정지하시고 잘 풀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left도 can enter도 둘 다 동사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근데 앞에 left가 동사가 되어버리면 뒤에 can enter는 진짜 역할이 애매해지죠? 어떻게 할까요? 앞에 left가 동사가 아니면 됩니다. 분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PP로 배운 건 분사밖에 없습니다. 상상력이 뛰어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수동태도 있지 않았나요? 네, 그건 B 플러스 PP가 나와야 되죠? 자, left가 당연히 분사고요. 뒤에 can enter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무슨 역할밖에 못하겠어요? 당연히 주어밖에 없죠? left가 주어인 anyon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언제 쓰는 문장일까요? 뮤지컬 같은 공연장에 붙어있는 안내판 같죠? 쇼를 한번 떠난 관객은 재입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부사니까 지워지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게 쓰이냐면 엔터가 일형식이거든요. 들어가다라는 뜻이라서. 그럼 배운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 동사원형. 동사원형의 뜻이 뭡니까? 떠나다죠? 동사원형은 나에게서 남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자, 내가 서울을 떠나다 이렇게 쓰이는 거지. 자, 누군가가 쇼, 즉 무대를 떠났다. 혹은 무대가 누군가를 떠나다. 뭐가 맞습니까? 주어가 맞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living. 자, 두 번째. 주어가 그 공포 영화의 결말이고요. 쇼킹이 보어이자 분사예요. 얘도 더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보어에는 뭐가 나와요? 명사랑 형용사였어. 근데 분사는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라고.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자, 쇼킹 동사원형 뜻이 뭡니까? 놀라다예요? 놀래키다예요? 놀래키다죠? 나에게서 남으로니까. 자, 그럼 누구를 꾸며줘요? 보어 자리가 누구를 꾸며줍니까? 당연히 주어죠. 이 형식은 그래서 주어 찾아가서 푸는 거예요. 보어가 주어 꾸며주는 자리니까 결말이 혹은 결말을이 되겠죠? 결말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다가 맞겠습니다. 자, 3번도 잘 눈치 못 챘을 수도 있겠지만 얘도 이 형식이에요. seem if, 보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주어가 보어처럼 보인다. confusing은 동사원형의 confuse였을 것이고 뜻은 혼란스러워하다예요? 아니면 혼란스럽게 만들다예요? 두 번째 거죠? 이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외국인이 막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이겠지. 그럼 주어는 목적으로 넣어보는 거야. 외국인이 지금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아니죠? 어떤 상황이 외국인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confusing이 아니라 뭐가 정답이 된다? confused가 정답이 돼야 된다. 자, 4번. 자주 쓰이는 수거인데 with 다음에 명사 나오고 분사가 나오게 되는 표현입니다. 자, 얘는 사실 굳이 배워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해석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게 주어가 어울리는지 목적어가 어울리는지 풀면 되겠는데요. 자,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with가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사하고 있는 명사와 함께 이런 이상한 해석이 나와버립니다. 앞으로 이게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명사가 분사한 상태로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라고 하는 해석이 제일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자, 이건 해석이고 문제 풀기는 더 쉽죠. 그의 등을 터닝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턴은 뭘까요? 돌다겠어? 돌리다겠어? 돌리다겠죠? 그대로 주어 목적어 넣어봅니다. 등이 무엇인가를 돌리다. 내가 등을 돌리다. 내가 등을 돌리다가 맞죠? 자, 등은 돌리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p가 나와야 되겠죠? turn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나 6번 볼게요. 자, 먼저 hav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수동태인가요? 아니면 시제가 다른 건가요? 시제가 다른 겁니다. 분사구문의 기본은 시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having 플러스 pp니까 뒤에 나오는 문장의 시제보다 과거인 거고요. 자, 만약에 수동태면 having been missed니까 having been이 생략되면서 missed만 있거나 혹은 생략 안 되고 having been missed여야 하는 거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침 식사를 걸렀어. 그래서 점심으로 우당탕탕 달려갔다.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당연히 아침을 걸은 게 먼저죠. 그러니까 시제는 잘 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어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랑 같나 보다. 자, 누구예요? we죠. 자, 우리가 아침을 놓쳐요? 아니면 아침 식사가 우리를 놓쳐요? 우리가 식사를 놓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놓치다라는 문장에 주어로 어울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태로 나오면 되겠어요? 그냥 능동태로 나오면 되겠죠? 목적으로 나와야 할 친구가 주어에 나오는 게 수동태가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6번 진짜 중요한 문제죠. 고도로 사회적인 동물들은 매우 나쁘게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언제? 자기 혼자 남겨질 때.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고립되면 힘들어한다. 뭐 내용은 일단 쉽죠? 자, when부터 접속사인데 뒤에 ing만 혼자 달랑 남아있죠? 문장 뭔가 이상해요.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ing만 썼어요. 무슨 뜻? 수동과 능동을 묻는 게 아니라 시제가 같나 보다. 분사구문은 시제를 묻는 거라 그랬죠? 근데 내용 보니까 시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죠? 혼자 있으면 애가 삐뚤어진다 뭐 이런 거니까 아마 두 문장 사이에 시제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동 능동이 제대로 쓰였나 살펴보는 겁니다. ing만 있다? 그러면 능동이죠? 근데 주어가 없어. 무슨 말이야? 앞에 고도로 사회적인 동물, 뭐 예를 들면 강아지라고 칩시다. 자, keep alone의 동사원형 뜻도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홀로 내버려 두다와
혼자 남겨지다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홀로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누구야? 댕댕이죠? 너무 건방지지 않습니까? 멍멍이가 뭔데 감히 저를 혼자 남겨둡니까? 자, 주인이 멍멍이를 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쓰여야 돼요? 목적어가 어울려야 한다는 거죠. 목적어인 친구가 주어로 나왔다? 뭘 써야 합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능수동이 이상한 거죠. 사라진 주어가 멍멍이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어떻게 쓰인 거냐? 사람들이 주어로 나오고요. 오형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 뒤에 언론은 형용사죠. 형용사는 뺄 수가 없다. 우리가 뺄 수 있는 건 부사나 전치사고라 그랬었습니다. 반드시 저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사 뒤에 두 개가 나오는 건 4형식과 5형식밖에 없고요. 자, 그 중에서 형용사가 남아버렸으니까 당연히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원래 5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문장이 뭐냐? 사람들이 주어고 keep 동사, 댕댕이가 목적어, 그리고 언론이 목적격 부어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그대로 수동태로 바꾸려면 일단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야 되겠죠? when 댕댕이야. 그리고 be 플러스 pp가 나와야 되니까 be kept alone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이제 그대로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되겠다. when은 살려주는 것 같고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댕댕이인데 앞에 사회적인 동물과 동의어잖아요. 그러니까 지워주게 되겠고요. 동사는 시제를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장 같으니까 ing만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수동태니까 being kept alone이 됩니다. 자, 근데 그 being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되죠? when kept alone이 정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수능 문장에 도전해볼 준비가 됐습니다. 못 믿겠죠? 한 문장이긴 하지만 이번에 수능에 출제된 문제를 이 어법들을 기초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초 정도 뒤에 바로 해석을 시작할 테니까 잠깐만 일시정지하시고, 자, 내가 배웠던 문법 개념만으로 이 문장을 완벽하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자,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may think가 누가 봐도 동사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앞까지가 주어지 않을까? 절대 이렇게 푸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다? 이건 무당이다. 여러분 실제로 보는 수능 문장에는요, may think 같이 동사처럼 보이는 친구가 한 문장에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가 주어가 되나요? 그런 방식으로는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어차피 아주 논리적인 문장일 것이다. 이렇게 안심한 상태로 영어 문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맨 처음 the person 명사잖아요. 그럼 무조건 주어죠. 다른 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명사가 할 수 있는 게 목적어나 부어밖에 안 남았는데 첫 부분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일단 무조건 주어입니다. 관계대명사 후가 나왔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아, 관계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맨 앞에 나온 주어에 대한 동사가 나와야 되겠다. 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관계대명사 해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끝부분을 뭐로? 은는 이거로 끝낼 준비를 하시고요. 주어니까. 자, 뒤에 performed라고 동사부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무슨 격이죠? 주격이죠? 그러면 perform은 수행하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아마 3형식일 거야.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initial action, 첫 행동이나 본보기 뭐 이런 뜻이죠. 자, 액션이 목적어를 하니까 perform이라고 하는 동사가 뭘 더 요구할 게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그래서 끝난 겁니다. 문장이. 특히 뭐가? 관계대명사 문장이 끝났다. 그래서 아, 끝났구나 하고 슬래시를 그어보니까 그 뒤에 may think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문장을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 think는 동사인데 당연히 3형식이죠. 목적어가 필요하겠지. 근데 that을 썼네요. 자, 여기서 아주 빠른 판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왜 지금 빠른 판단을 못 내리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that이 분명히 3가지로만 좁혀져 있었어야 하는데 한 58개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접속사, 동격, 관계대명사 아닙니까? 동격이랑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즉 명사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선행사가 없다. 뭐야? 접속사인 거죠. 뒷문장은 당연히 완벽할 거다. others가 주어져, ought to behave가 동사인데 behave가 1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 나온 게 맞죠? 더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as라고 또 접속사를 써서 문장을 더 이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as를 보고 아, 이 앞에서 문장이 끊기겠구나. 절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as가 들어간 문장도 쉽죠? 또 behave가 나왔는데 얘가 1형식이니까 뒤에 전치사고 다 지워보니까 명사가 하나도 안 남는다. 근데 괜찮다는 거죠. 1형식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눈 뒤에 이제 얘네를 조합하게 되는 거죠. 주어 누구야?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처음 본보기를 보이는 사람들. 자, 이렇게 가급적이면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처럼 해석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who performed로 짧게 관계대명사가 나오지만 길게 나오면 3줄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가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처음 본보기를 보이는 사람들은 생각한다.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할 것 같다. 그녀가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행동할 것처럼.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날 똑같이 따라하겠지? 하는 생각에 initial act를 하게 된다 이거죠. 자, 수능인데 생각보다 내용이 쉽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
영어 문장은 잘 분석만 되면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어법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단순히 단어의 집합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석될 텐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영어를 못 읽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쩌면 엄청 길었을 수도 있는 네 번째까지의 영상인데 그냥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조만간 배웠던 어법을 이용해서 독해를 실제로 연습해보는 영상을 올려볼 예정이니까요. 잘 복습하시고 해당 영상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